안녕하세요. 불대TV 블랙데빌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컴퓨터 조립하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부품 소개를 한번 했었죠. 그 부품들이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택배를 이제 하나씩 다 뜯어 볼게요. 자, 이제 택배를 다 뜯었습니다. 부품들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CPU i7 8700K. 자, CPU를 뜯으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작죠.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 쿨러. 저는 쿨러 마스터 제품인 하이퍼 212 LED 터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표준 쿨러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원래 작은데 저는 사제 쿨러를 선택했습니다. 안에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뜯어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쿨링팬이 터보로 듀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밑바닥 부분을 CPU 쪽에 이렇게 붙일 겁니다. 다음은 메인보드 에즈락 모델의 Z390M 프로 4 모델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러가지 구성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이 책자는 초보분들이 조립하실 때 꼭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조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 뒤쪽 편에 키보드 마우스 단자, 사운드 단자, 랜 단자 등 보호개 덮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케이블들. 메인보드의 슬롯 위치는 이따가 조립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는 DDR4 모델의 개당 8기가짜리 2개 16기가 삼성 걸로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SSD. 일반 SSD하고 조금 달라요. 채택 방식이 M.2라는 거고 일반 SSD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열어볼게요. 굉장히 작죠. 거의 라이타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250기가고 시게이트 1TB짜리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와 크기를 비교하더라도 엄청 차이가 나죠. 파워입니다. 컴퓨터 전력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파워입니다. 저는 600W를 선택을 했고 60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파워를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성품은 이게 컴퓨터 메인 전력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할 수 있는 나사. 케이블들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대망의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1070 Ti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1070 Ti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1060 6기가 짜리거든요. 1070 Ti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저는 쿨러마스터 제품이 좋아가지고 쿨러마스터만 씁니다. 케이스는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컴퓨터 조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품목은 CPU와 쿨러, 이제 메인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 케이스, 파워 이 정도만 있어도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그래픽 카드는 필수가 아닙니다. 컴퓨터 사용도에 따라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 용도라면 그래픽 카드가 필수지만 일반 사무 용도라면 메인보드 자체 내에 있는 내장형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컴퓨터 조립 순서는 이제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몇 번 조립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편한 순으로 조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립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우선 케이스의 양옆을 열어줍니다. 케이스 안이 휑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 보시면은 이런 나사들이 동봉되어 있어요. 이게 조립에 이제 필요한 나사들이니까 꼭 버리지 마시고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스를 다 열었으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케이스를 눕힌 상태고 저는 가장 먼저 파워를 먼저 꼽았습니다. 파워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게 밑에 있는 케이스도 있고 위쪽에 있는 케이스도 따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워를 부착하면은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 바닥에 장착을 할 건데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멍 테두리에 은색으로 땡땡땡땡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보면은 한 8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아까 전에 케이스 안에 동봉되어 있던 나사 중에 크기가 맞는 걸로 쪼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 장착을 다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슬롯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른쪽부터 이곳은 램이 장착될 부분이에요. 램 슬롯이고 CPU 슬롯, 그래픽카드 슬롯, 이게 M.2 방식의 이제 SSD 슬롯이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SATA 슬롯인데 일반 SSD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CPU를 장착하겠습니다. CPU는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이곳에 CPU를 규격에 맞게 놓으시고 덮으시면 돼요. 그 전에 이 까만색 커버는 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CPU를 위에 놓다가 이 핀이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CPU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CPU를 장착하실 때 CPU를 올리시고 이 은색 슬롯을 닫을 때 뿌지직 삐지직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신경 쓰시지 마시고 맞게 덮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쿨러를 장착해 볼게요. CPU 쿨러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일반 표준 쿨러와 다르게 사제 쿨러라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차근차근 설명서대로 하시면 잘 맞춰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선은 CPU 쿨러 팬이 돌 수 있도록 이제 쿨링팬 단자에 꽂는 용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모리를 장착할 거예요. 메모리 슬롯을 보면 총 4칸이 있죠. 지금 저는 8기가짜리 2개를 사용할 예정이고, 일단 슬롯이 4칸이고 듀얼로 사용하려면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램 2개를 장착했습니다. 다행히 쿨러랑 간섭이 없네요. 다음으로는 저장 장치인 SSD와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 위치는 케이스에 보시면은 이제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2 방식의 SSD는 그냥 메인보드에 그냥 꽂아서 나사만 꽂으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장착 부위도 보통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당겨서 빼고 꽂아서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재 보이시는 단자의 슬롯에다가 꽂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픽 단자가 2개인데 일반적으로 뭐 듀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실 때에는 옆에 통풍구를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까지 모든 장착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쉽죠? 그냥 레고 조립하는 것 마냥 뭐 주어진 슬롯에다가 하나하나씩 끼워 넣기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선 연결을 해볼 차례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파워부터 설치를 했죠. 파워는 말 그대로 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케이블들을 설명하면은 이렇게 가장 길게 생긴 것, 이게 메인보드 전력 공급 케이블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긴 것, CPU 공급 장치입니다. 이제 CPU 공급 장치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3개짜리랑 하나짜리 이렇게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픽 카드마다 이제 종류가 다른데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한 모델도 있고 필요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SSD나 하드디스크나 CD롬 같은 이제 저장 장치의 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케이블은 요즘 방식이 아닌 예전 방식에 사용되는 전력 공급 장치인데, 지금은 요즘 케이스에 딸려있는 쿨러에 보통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파워 케이블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가장 긴 메인보드 전력 케이블 안쪽에 보이시죠? CPU 전력선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전력선,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에 장착되었습니다. 지금 선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는데 복잡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결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전력 공급을 연결했으면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야겠죠. 메인보드 구성품 중에 이런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사타선이라 부르는데,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를 직접 연결해주는 선입니다. 여기 단자가 있죠? 단자 몇 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또 메인보드에 꽂아야죠. 메인보드 쪽 보시면은 이런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사타라고 적혀있죠.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조립은 거의 다 끝났고 파워선도 연결이 끝났고 부품도 다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케이스에 보면 사운드 단자와 USB 단자가 있어요. 이것도 메인보드에 연결해 줘야 되고, 컴퓨터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이것도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이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한 선 뭉치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HD 오디오, 리셋, 그다음에 이거는 USB 3.0입니다 케이스 자체 내에 있는 케이블이에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케이스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딱 요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든 다 들어가 있어요.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HD 오디오, USB 3.0 케이블. 자, 선을 연결해 볼게요. USB 3.0은 딱 맞게 구멍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 HD 오디오 케이블은 맨 끝에 보시면은 HD 오디오 있죠? 그건 저기 꽂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리셋 스위치와 파워 스위치, 뭐 각종 LED인데, 이거를 하시려면 저도 아직까지 책자를 봐요. 우리 아까 메인보드 박스를 뜯었을 때 이런 책자가 아까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걸 열어보시면은 이게 한국어 버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도 뭐 영어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책자를 넘기시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HD LED, 뭐 GND, 리셋, 뭐 PWR 버튼, 뭐 PLED, 이 위치가 메인보드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보고 꽂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럼 꽂아 보겠습니다. 자, PC의 모든 선까지 연결을 마쳤습니다. 이제 PC 선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켜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 정상 진입했고요. CPU 인식이 잘 되어 있고, 메모리 카드 이제 8기가 2개 인식이 되어 있고, 이제 1테라 하드디스크도 인식이 되어 있고, 삼성 SSD 970 에버도 인식이 되어 있고, 모든 구성품들이 다들 바르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그래픽카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확인이 안 되네요. 이거는 일단 윈도우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윈도우만 설치하면은 셀프 조립은 모두 정상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일단 윈도우를 설치하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설치까지 OS인 윈도우 10까지 설치를 모두 마쳤고, 드라이버를 설정하진 않았어요. 이제 드라이버 설정할 건데, 확실히 M.2 SSD가 부팅이 정말 빠릅니다. 부팅 속도를 한번 느껴보시죠. 네, 완전히 부팅까지 10초 정도 걸리네요. 보통 일반 SSD도 버튼을 누르자마자 한 30초, 40초까지는 가는데 M.2는 누르자마자 딱 10초 만에 완벽 부팅이 되네요. 각종 드라이브랑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더라도 이 정도면 한 20초 이내로 부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윈도우까지 들어왔고,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저도 혼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조립 중에 조금 빠트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이걸 제가 놓친 부분도 있었지만은 아무쪼록 이 영상이 초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내 컴퓨터를 직접 조립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몇 번 조립하시다 보면은 자기 정비 능력도 생기게 되고, 간단한 컴퓨터 고장 시에 자체적으로 해결도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를 직접 뜯어보고 만져보고 하시는 게 가장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립이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복잡한 선들과 어떤 부품들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드실 거라고는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막상 부닥쳐 보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 말고라도 유튜브에 다른 PC 조립 강의들도 많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초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